먼저 이 페이지에서 리을 읽어드릴게요. 수도권 지역 박소재 주택. 여기서 수도권 지역 박소재 주택은 지방주택을 말한 것이고요.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으로서 2주택 된 경우 그 밑에 줄에서 수도권 지역 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3년 내에다가 동그라미, 일반주택 밑줄, 양도한 경우 1주택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예전 이것도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각기 공사에 대한 내용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LH공사는 진주로 이전했고요. 국민연금은 전주로 이전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했고요. 또 한국감정원에 대한 내용은 대구로서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몇 개 됩니까? 두 개 되고, 이렇게 지방에 이전했던 원인은 뭐였냐?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지방 경제 활성화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남겨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지방주택을 남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볼 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고 하였으면 이 주택은 없는 거예요. 남기라 했으니까 없는 걸로 봄으로써 몇 주택? 1주택이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기대 심리가 있어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냐면 가격이 오를 때 팔으리, 이왕 비과세 받는 거 가격이 오를 때 팔겠다 하고 계속 안 팔았어요. 왜? 사람 욕심은 끝이 없거든.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때 팔고 싶은데 또 오르겠지 하면서 또 기다려. 이렇게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기다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왔을 때 주택 경기가 침체됩니까? 활성화합니까? 침체예요. 침체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철퇴를 가합니다. 철퇴 가는 것은 파는 기간 준비되는 거예요. 아까 일시적 2주택이 몇 년 뒀습니까? 3년. 또 마찬가지 3년입니다. 3년 내에 뭘 팔았을 때?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을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거기에서 아는 것은요. 3년 내 뭘 판다? 지방주택을 팔았으면 2주택입니다.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이에요. 일반주택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음과 비읍, 시효대에 대한 내용은 파는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팔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묶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간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공간 좀 있죠. 거기다가 적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에서 볼 때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보유하였을 때 국가 정책상으로서 문화재는 보존시켜야 되겠어요. 문화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문화재 주택을 남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문화재 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다는 뭘 먼저 양도할까요?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문화재 보존적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경우는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다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내용, 여기도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법 개정된 연역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한 몇 년 전 가냐면 12년 전 갑니다. 12년 전 가볼 때에 예전 내용인데 상속주택, 상속주택과 그리고 일반주택 이렇게 보유했을 때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이때는 비과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 모 의원이 이 내용까지 상속주택의 내부까지 꿰뚫어 봤어요. 꿰뚫어 봤더니 이 상속주택은 아버님 댁에서 보유된 주택이고 아들 댁에서도 보유된 주택이다. 그러면 의미적 내용은 장기 보유 주택의 의미가 있다. 이걸 알고 상속주택이 아닌 장기 보유주택에 대한 내용과 일반주택 이 내용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볼 때 상속주택이 아닌 장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이 주택으로서 과세. 여기는요. 장기 보유주택의 의미인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 형평성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의원이 국회에다가 발의했어요. 그 발의된 내용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여기에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였을 때에 상속주택은 아버님 댁에서 보유된 주택이니까 없는 걸로 보겠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이건 없는 거다. 몇 주택? 1주택. 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장기 보유주택과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2주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뭘 양도해야 돼요?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이다. 이걸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도 일반주택 양도고요. 그리고 여기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1주택입니다. 하나 만약에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그랬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에 대한 내용인데 국가 정책상으로서 농어촌은 보호 육성해야 돼요. 보호 육성이니까 농어촌을 남기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 그래야 남길 거 아니에요. 농어촌 없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도 어느 걸 먼저 양도할까요?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농촌과 어촌에 있다고 해서 그게 농어촌 주택이냐? 그건 아니에요. 법에 있는 내용이 농어촌 주택입니다. 그 조건에 해당이 돼야 농어촌 주택이에요. 이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상속주택, 이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경자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5년 이상 경자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으로서 농어촌을 보호 육성해야 되니까 요 내용도 남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농어주택이 노집니다. 또 다시 이농주택에 대해서는 농사를 경작하신 분이 5년 이상 경작하다가 다른 시군으로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농주택 되는데 여기도 보호 육성이니까 남기란 얘기예요. 남기란 이유로서 농어촌주택에 노집니다. 그리고 또 기농주택은요 농사지으로 돌아오신 분이에요. 농사지으로 돌아오시니까 기농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나오는데 이 세 개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줘야 농어촌 주택입니다. 이 셋 중에서 이 셋 중에 하나도 안 낀다면 그게 대한 농어주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조건은 아주 까다로워요. 심지어는 기본서를 보시면 아시겠으나 기본서에서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예요.
그 2페이지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없겠죠.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적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려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니까 이 내용은 언제 하면 되냐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이제 의뢰인이 오면은 의뢰인 앉혀놓고 교재 펴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물어보기를 하고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상속, 이농, 기농이 농어촌 주택이다. 이렇게만 알고 버리세요. 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제 기농주택이 문제입니다. 기농이면 농사지로 돌아오죠. 그 농사지로 돌아올 때에 기농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두 개를 보유했다고 하였으면 이 사람도 기대 심리가 있어요. 기대 심리가 있으면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아무 때나 양도함으로써 1주택 2년 보유하고 팔았으면 비과세다. 이왕 비과세 받는 거 가격이 오를 때 팔으리 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안 팔았어요. 농사 지으러 오신 분이 농사는 경작하지 않고요. 주택 시세표만 계속 보면서 언제 팔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서는 계속 안 파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철퇴를 내립니다. 파는 기간을 줘요. 파는 기간이 몇 년 주냐면 5년 줍니다. 기농주택 7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볼 때에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왔다면 그때는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하나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기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다. 그럼 그때는 몇 년 내다? 5년 내. 기농이라는 말이 없다면요.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겠네요. 그런 일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갑시다. 미음번에 대한 일로서 조합원 입주권. 자, 이 조합원 입주권의 뜻에 대한 내용은 소유했던 종전주택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소유했던 종전주택의 의미라고 적으세요. 소유했던 종전주택의 의미. 소유했던 종전주택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다음 A, B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주택으로 본다. 볼 때 먼저 A번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 입주권이 소유했던 종전주택이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으니까 이 입주권을 몇 개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A번만 기억하세요. B번은 문제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설명을 드려줄게요. 1입주권 외에 1주택.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는 소유했던 종전주택. 하나는 1주택. 그럼 총괄 몇 개? 2개. 그리고 뒤에 보니까 3년 내 입주권 양도한 경우. 자, 아까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양도하라? 3년 내에 양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3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입주권이 소유했던 종전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양도할까요?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꼭 기억할 거 A번을 기억하세요. A번에서 이제 문장으로 해준다면 입주권 이 말 나오고 글자가 쭉 적어질 건데 이 적어진 글자에 대한 내용들 외울 필요 없고요. 뒤에서 다른 주택이 없다 이 말로 연결됐다면 맞벌어 끝말은요. 1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한 문장에 대한 일에서 원래 법전에서는 몇 줄이냐면 넉 줄입니다. 그 넉 줄 다 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읒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택을 또 살펴봤어요. 연결해 볼 때 1세대란 내용 봤죠? 갖췄다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봤던 1주택을 봤죠? 여기 갖췄다 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서 뭘 갖춰야 될까요? 2는 보유를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한테 전번 시간에 어떻게 설명드렸으냐면 코끼리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코끼리 형체를 먼저 그린다. 흐름을 본다. 형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기 만지죠. 코 만지고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때? 형체 봤죠? 형체 봤으니까 이제 만져야죠. 코 만지고요. 뭐요? 끼 만지고요. 니 만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 만졌죠? 코 살펴봤었고요. 끼 만졌죠? 이게 뭘 만져야 되겠어요? 니가 뭐였어요? 2년 보유. 여기를 보는 겁니다. 자, 2년 보유 들어가 보죠.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3가로 보유 기간에 대한 내용이 바로 2년 보유입니다. 먼저 내용 읽어줄게요.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이 말은 1세대 갖추었고 1주택 갖추었으니까 2년 보유하였으면 비과세 된다. 이 뜻으로서 적어진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은 보유입니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만 하면 돼요. 보유가 곧 뭡니까? 소유예요. 거기서 안 살더라도 소유된 1주택을 팔았으면요. 2년 하였을 때 비과세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년 보유만 갖추면 되는 건데 조정지역은 안 그래요. 조정지역은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까지 갖추었을 때 2년 보유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이라는 단어가 없다면요. 2년 보유.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다면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됩니다. 그 내용이 D페이지에 적어졌어요. D페이지 보시면은 N쪽에서 맨 위에 박스 있고 박스 밑에다가 적어놨죠. 취득 당시 조정지역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그 밑에서 보유 2년 이상이고 그 옆에 거주 2년 이상이 한다. 조정지라는 말이 없으면요. 그때 2년 보유. 그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박스 갑니다. 위에 박스 갈 때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 1, 2, 3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이라는 말은 합친다는 겁니다. 원래는 합산이라는 말과 통산이라는 말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통산과 합산의 차이점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통산과 합산은 같다 뜻으로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도 합치는 것이고 2번도 합치는 것이고 3번도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을 보니까 한 문장당 석 줄씩이죠. 그 석 줄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나왔던 법률적 이유를 알면은요, 간결하게 그 문장에 포인트를 빼냅니다. 먼저 1번. 1번에 대한 내용은요. 1번에 대한 내용은 같은 주택이니까 합치겠다 뜻이에요. 같은 주택으로서 합친다의 뜻에 대한 이유로서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였다. 그랬으면 같은 주택이죠. 같은 주택이니까 이제 멸실해서 재건축했음으로써 같은 주택이니까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만 이 같은 주택이다. 요 내용만 알았으면 1번 포인트 잡겠죠.
잡는 게 뭐였을까요? 멸실하여 재건축. 이게 바로 포인트겠죠. 멸실하여 재건축 이렇게 나온다면 끝말은 뭘로?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니까 보유기간 통산하는 겁니다. 자, 같은 사람이 대안으로서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외국 사람 그랬죠. 주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살았어요. 그럼 뭘까요? 거주자. 됐죠? 같은 사람이니까 어쩐다 합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포인트 잡겠죠. 뭐였어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면 보유기간 통산되는데 이것만큼은 보유 3년입니다. 이것만 보유 3년. 그럼 왜 여기에서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는가? 원인 봅시다. 원인에 대한 내용은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1년 먹죠. 안 먹습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뜻도 모르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안지 알고 여러분들 실력은 너무 이렇게 제가 높게 평가했나요? 안지 알고 제가 지금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미안하고요. 여기서 그럼 이제 설명드릴게요.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또는이죠. 또는 나오면요, 여러분들 5월을 생각하시는데 5월 생각하게 되면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또는 나온다면 뭘 생각하시냐면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고 이러면 딱 맞을 거예요.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또는 183일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자가 바로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아닐 비자니까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가 아닌 자 이런 의해서 국내에 주소에 두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바로 비거주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국적은 따지지 않고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 이걸로 따져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롯데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가지고 투수로서 볼을 던지다가 3개월 던지면서 방출되고 자기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거주자예요?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죠. 비거주자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던 것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 국내 것만 과세. 그럼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것 과세. 그리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주자는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이렇게 또 전문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으로서 볼 때에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는데 요 비거주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거주자로 전환되죠. 그럼 여기에서 몇 년 먹냐면 1년 먹어요. 여기서 1년 먹고 얘가 몇 년이에요? 2년 보유. 합치면 몇 년? 3년. 그래서 이것만 3년이에요. 이것만 보유 3년이고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3년 이상 말 나오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만 3년이고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거에 대한 내용은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를 고상함으로 한다면 동일 세대. 동일 세대에 대한 내용은 상속만 합칩니다. 상속만 합친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통산된다 이 말이 나오게 되려면 상속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서 상속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끝 가보시면 동일세 나오죠. 그 밑에 줄까지 해가지고 동일세대 동그라미. 요 두 단어가 둘 다 있다면 끝말은 보유, 거주기간 통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통산되지 아니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증여받은 주택으로서 수증자와 증여자가 증여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 증여 개시 전 수증자와 증여자의 동일 세대로서 보유기간 통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뭐가 빠졌어요? 상속. 상속 단어와 그리고 또 동일 세대 요 두 단어가 둘 다 있어줘야 끝말이 합친다는 겁니다. 되겠죠? 다시 또 만들어 볼까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각각 세대인 경우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각각 세대로서 보유기간 통산한다. 틀려요. 뭘로 가야 돼요? 상속 나왔으니까 동일 세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되겠죠? 이렇게 두 글자만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의 3번 내용 한 문장으로 서 줄 다 외우신 겁니다. 좋죠? 안 좋습니까? 아니, 문장 다 외우려고 하신 분 계시면 다 외우십시오. 저 같은 짱구는 못 외웁니다. 머리가 멍청해서 못 외워요. 그래서 단어 찾기 하시는 겁니다. 이 세법은요, 단어 찾기 잘 하면은요, 거의 한 16문제에서 12개, 13개를 맞춥니다. 단어 찾기 못했다 그러면 그때 세법 과목에 대한 내용에서는 전혀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해만 가지고 점수 내겠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절대 세법 과목은 이해적 내용으로서는 점수 못 냅니다. 이해가 됐으면 단어 찾기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단 A, B, C, D, E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D의 경우는 거주기간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는 것은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 요 내용을 기억하세요.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란 말은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된 걸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사항이겠죠. 예외사항에 대한으로서 되는 것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으면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 먼저 왜 이 법이 나왔겠는가를 볼 때 너무 길어요. 너무 기간이 기니까 짧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법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5년 거주하고 취득합니다. 5년 거주해서 취득하고 2년 보유하고 팔았다면 총괄 몇 년 걸립니까? 7년.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5년 거주만 하였으면 2년 보유 갖춘 걸로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 갖춘 걸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A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A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몇 줄이냐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7줄이나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여기도 단어 찾기 하세요. 건설 임대주택 이 말 나왔으면 꼭 있어야 될 단어가 5년 거주.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단어와 5년 거주라는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다.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이런 예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번. B번에서 있는 내용은 수용입니다. 수용도 어때요? 기간 길죠? 수용 기간 기니까 여기에 대한 도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수용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잔존주택 해가지고 5년 나오는데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버리세요. 이건 구석지 중에서도 아주 상상 구석지예요.
그 내용까지 공부하려면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요. 하찮은 과목 세법에다가 시간 투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큰 과목이다 해야죠. 큰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어요? 민법, 학개론, 중개업법 이 세 과목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거기다가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 B, C, C에서 해외 이주. 해외 이주했으면 빨리 팔아야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파는 기간 주는 거예요. 파는 기간은 축일로부터 2년 내 양도 하였을 때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2년 내 양도란 숫자를 외우고 있어요. 처음 본 것처럼 보이죠? 이미 외웠어요. 한번 볼까요? 외우는 안 외우는가? 해외 이주. 몇 년의 양도입니까? 여기 나왔네, 이거. 해외 이주. 아, 참, 머리 안 돌아간다. 벌써 해외 이주, 이거 나오잖아, 이자. 그럼 몇 년의 양도다? 2년 내 양도.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양타로 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둘 다 양타로서 외우시면 됩니다. 해외 이주 나왔으면 그때는요, 몇 년 내? 2년 내. 다시 또 그 밑에서 A, B, C, D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기서 1년 이상 계속이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그 옆에서 국외 거주. 국외 거주니까 해외 이주죠. 그럼 몇 년 내? 2년 내. 출국 일로부터 2년 내 양도.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A, B, C, D 2번.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약상 형편, 그리고 근무상 형편, 요양상 형편. 이게 바로 부득이한 사유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느 내용과 비교해서 조심하실 점이 있냐면 공법과 비교해서요. 공법에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나올 거예요. 어떤 경우에 대한 내용이냐면 투기 지역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팔 수 있다 없다? 분양권 팔 수가 없어요.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됐으면 팔 수 있다겠어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 사업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상 껴야 안 껴요? 안 껴요.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 경우에서는 사업상이 안 낍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사업상, 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밑에 적어놨죠? 그거 조심하세요. 공법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법도 공부할 것이고 여기 이념 보유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사업상은 들어가지 아니한다. 또 다시 근무상, 요양상, 치약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될 것이 1년 거주가 있어야 돼요. 1년 거주에다가 동그라미 2개 치고요.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1년 거주란 말이 없으면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 거주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 때에 코 만졌고, 끼 만졌고, 리 만졌죠. 다 만졌으니까 이걸 합쳐야 코끼리 되겠죠. 이제는 합쳐봅니다. 합쳐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 보시면서 비과세인가 과세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해 볼 때 이렇게 보죠. 배우자 없는 50세인 거주자가 건설, 임대, 주택을
5년 거주하여 1주택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3개월 보유된 시점에서 양도하다. 이랬을 때 이 내용이 비과세겠는가 과세겠는가 판단하십시오. 물어본 제가 병신입니다. 답 안 할지 뻔히 알면서 제가 물어봤네요. 그럼 제가 답변할게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볼 때 아까 1세대에 해당이 되려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경우가 1세대 그랬어요. 그럼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배우자가 없다겠죠. 없다겠으니까 여기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 예외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예외사항으로서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 나이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이혼,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으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춘 경우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그럼 여기서 배우자 없더라도 몇 세요? 50세. 30세 이상 됐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의해 가지고 1세대가 된 겁니다. 1세대 됐고, 그리고 또 주택으로서 양도 시점에서 몇 주택? 1주택. 이거 되겠죠? 1주택 됐고요. 이제 보니까 2년 보유 갖춰야 돼요. 그런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어요. 하나, 건설 임대주택 2만 나오고 5년 거주 나왔죠. 그럼 여기에 의해서 2년 보유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갖췄으니까 비과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볼 때에 이렇게 보죠. 1세대가 보유 5개월 된 1주택으로서 수용되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비과세 됩니다. 아까 했던 흐름으로 연결합시다.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가 양도인가 아닌가 본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면 비과세에 해당되었을 때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과세다. 있었죠. 그러면서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 볼 때에 수용단에 있으면 그 수용단을 보자마자 양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양도 들어갔죠? 해당됐고요. 그리고 1세대 됐죠? 1세대 됐죠? 이제 여기 수용 단어 자체로서 어때요? 2년 보유된 거다. 그럼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갖췄으니까 뭘로? 비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 아셨겠죠? 여기 대해서 내용 알았으면 문제로서 수탁시킵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론적 내용이 아니라 문제로서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문제로 풉니다. 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1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옳은 것. 1번 1세대가 했으니까 1세대 갖췄죠. 부산광역시 소재 1주택을 1주택 갖췄죠. 이제 마지막으로서 2년 보유만 갖췄으면 비과세 되는 겁니다. 보니까 1년 보유니까 2년 보유되지 않았죠. 이제 예외적 내용에 해당된다는 걸 보는 겁니다. 쭉 가보니까 해외 이주 나왔죠. 몇 년 내 양도? 2년 내 양도. 그런 보니까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때 출국했죠. 그럼 출국이라는 단어와 양도를 좀 바꿔봐요. 바꿔본다면 출국일로부터 1년 6개월 된 때 양도했죠. 그럼 2년 내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로? 비과세.
1번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과세한다 틀렸죠? 2번 갑시다. 2번에서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자 1주택 갖췄고요. 1세대 가했으니까 1세대 갖췄죠. 이제 마지막으로서 뭘 갖추면 되겠어요? 2년 보유. 2년 보유 갖추면 되겠죠. 그때에 옆에서 해외 이주 나왔죠. 몇 년 내에 판다? 2년 내에 판다. 그런데 여기는 3년 되는 날 팔았다? 틀렸죠. 2년 내 양도 이렇게 나와줘야 비과세 되는 겁니다. 2번 틀렸죠. 이런 출제자를 보고 우리나라 출제자 그래요. 벌써 우리나라 출제자니까 벌써 딱 요 해외 2주 딱 주잖아. 이렇게 주면서요 3년 냈잖아요. 여기 안 맞잖아요. 틀렸죠? 아주 좋잖아요. 이렇게 내는 출제자를 보고 우리나라 출제자 그래요. 남은 나라 아니고요. 3번 갑시다. 노부모 봉양을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자, 노부모 봉양 2만 나오고 뒤에가 2주택 나왔죠. 그럼 몇 년 내에 판다? 10년 내. 5년 내 틀렸죠.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는 자 보니까 주거 면적이 크죠.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맞죠? 답은 거기에서 4번. 5번에서 1세대 됐고요. 조정지역 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뭐 때문에? 조정지역. 조정지역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갖추었을 때 2년 보정으로 본다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문장에서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했죠. 틀렸죠? 2년 거주 갖춰야겠죠.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 주택. 그러면 지방 주택과 일반 주택이죠. 몇 년 내에 판다? 3년 내. 무엇을요? 일반 주택. 3년 내에 나오죠. 일반 주택 양도시는 비과세 된다. 맞잖아요. 여기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말은 2년 보유하였다면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된다.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볼 때에 여기에서 국외 주택 나왔죠.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죠. 2년 보유 갖췄죠. 어떨까요? 비과세. 그런데 과세된다 틀렸죠? 4번 갑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책 전체에 대해서 과세된다. 전체일까요? 아니면 9억 초과분일까요? 9억 초과분. 왜? 1세대 1주택이니까요. 4번 틀렸죠? 5번 갑시다.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1주택의 특례 가로에 들어갈 내용.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1주택의 특례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라. 라는 이로써 첫 번째 동그라미 거기에 쭉 가보니까 혼인 나왔죠. 그 밑에 줄에 2주택. 그럼 몇 년 내에 판다? 5년 내. 혼인은 5년 내. 노부모 봉양은요? 10년. 내가 5년 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직계 존속. 아버지는 몇 세? 60세.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되겠죠. 어머님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60세 미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내 먼저 양육주택 10년 내. 그러면 숫자적 내용을 볼 때 5년, 60, 10년.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다가구 주택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니까 구획된 부분 이 말 있어 없어요?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은 이 말이 없다 그러고요. 국어 공부를 못하신 분은 있다 그래요. 있어 없어요? 없죠. 제가 좀 어거지죠? 없잖아요.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없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과목이든지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이제 없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 나왔고 뒤에가 하나의 매매단이 나왔죠. 하나의 매매단이라는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통째니까 끝말은요. 전체 하나. 그런데 각각 하나 다 틀렸죠. 전체 하나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직장 변경으로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 이전한 경우 6개월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한 비과세다. 여기 보니까 직장 변경이니까 근무상이죠. 근무상 아니면 취약상 아니면 요양상 나왔으면 꼭 있어야 될 단어가요. 1년 거주. 그런데 여기는 6개월 거주죠. 6개월 거주니까 과세된다. 1년 거주해야 비과세 됩니다. 2번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져서 (3번) 3번에서 조정지역 내 이 말이 나왔으나 뒤로 쭉 가보니까 수용 나왔죠? 안 나왔습니까? 밑에 줄에서 수용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2년 보유 갖춘 걸로 본다.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1세대가 취득 후 1년 보유한 부산 소재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어요. 사업상 아니에요. 사업상 아니고요. 취약상, 그렇지 않으면 근무상, 그렇지 않으면 요양상 나와야 돼요. 사업 여기서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틀렸네요. 뭐 때문에? 1년 보유가 아니라 1년 거주. 두 개 틀렸죠? 1년 거주예요. 보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5번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또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이 말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죠. 그때 상속받은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된다. 틀렸습니다. 과세입니다. 뭘 먼저 양도할까요? 일반주택. 일반주택 먼저 양도시 1주택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5번도 틀린 문장이고요. 6번 1세대가 상가, 건물 세 채, 시내 아파트를 각각 2년 보유하고 있던 중 시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한다. 맞아 틀려요? 자, 상가는 주택 아니죠. 그럼 양도 시점에서 아파트 하나 1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맞죠? 7번 거주자가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세대로 본다. 틀렸죠? 그 어떤 말 나왔어요? 부부. 이 말 보자마자 끝말은요. 동일 세대. 그런데 각각 별도 세대가 틀렸죠? 그 다음에 8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 자, 공유 나왔죠? 공유 나왔으니까 어떤 말이 있어야 되게? 각자. 아니면 각각. 각각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9번에서 1세대가 정전주택 취득하여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후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1년 경과 후까지는 잘 나왔어요. 3년 내로 가야죠. 후 틀렸죠? 3년 내. 그리고 뭘 판다? 정전주택. 그런데 새로이 취득한 주택 여기 있으니까 2개 틀렸죠. 자, 이런 이유로서 비과세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